네, 3월 와이즈 카페 3인 산책의 마지막 시간을 맡게 된 지혜로운 습 해리입니다. 네, 제가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화면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시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꿈필에서 배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좀 왜소한 편인데, 저희 꿈필에서 저를 대장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네, 저는 배대장으로 네, 꿈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경험 부자예요. 제가 지금 41살인데 30대 중반에 이혼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되게 충격을 받아서 공황장애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 위에 올라가서 정말 죽을 생각까지 했던 네, 자살의 위기까지 겪었던 사람이고요. 저는 글씨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글씨로 칭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글, 글씨는 제가 노력을 하면 예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써서 칭찬을 받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글씨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필사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진행 순서는요, 제가 모임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겪었던 고민, 네 번째는 모임을 통해서 변화한 삶,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룬 성과, 여섯 번째는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꿈필이나 란 이렇게 일곱 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일곱 가지인 이유가 네, 있습니다. 여기 바닥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제가 모임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제가 이혼을 한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상승장을 맞이하면서 난 더 이상 아이를 데리고 집 없이 어떻게 살지? 막 이런 무서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에서 다행히 벗어나게 되면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했는데, 돈이 없는 거죠. 또 공부하면 뭐 합니까?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찾던 도중에 제가 같이 부동산 공부를 하던 분이 매일 부아 씨님 글을 옮겨주셨어요. 채팅방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아 씨님 글을 보고 블로그를 시작해서 글을 쓰면 된다고 해서 블로그 세계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1일 1포는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저는 사실 40년 30년 동안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고 글도 안 썼던 이과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도 어렵고 책 읽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하다 보니까 글씨 쓰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다른 필사 모임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매일 인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필사하면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이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1일 1포를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글쓰기가. 근데 필사에서 사진만 찍어서 올리기만 해도 1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이죠. 근데, 나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거 되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웃수가 한 1000명 정도 된 상황이었는데, 과연 사람들이 나한테 올까? 나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또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저는 일도 하고 있고 아이도 키우고 있고 막 살림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이제 고민이 했던 거예요. 게다가 또 갑자기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또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두려움이 앞섰는데 제가 죽음을 한번 맞이해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죽는 거 말고 뭐 더 무서운 게 있을까? 뭐, 뭐 아무도 안 오면 어때? 나 혼자 하면 되지. 한 명이라도 오면 같이 하면 되지.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2023년 12월 1일에 공지 글을 올리고 12월 4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6시에 강제 기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요. 네, 1년 이제 넘게 매일 무조건, 저희는 이제 주말도 없이 제가 매일 올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6시에 일어나고 있고요. 여행을 갈 때도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화장실 앞쪽에 몰래 쭈그리고 앉아서 네, 이렇게 링크를 올리고 막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보시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 저도 뭔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 운영해보는 필사 모임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함께 더 좋은 모임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저의 부족함을 말씀드렸어요. 나 부족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도 뭔가 내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 네,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어, 뭔가 이 블로그를 시작했기 때문에 빠르게 성공하고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막 달려갔어요. 사람들한테 으쌰으쌰 이거 저희 해요. 전자책 써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저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분이 사람들은 지수님의 따뜻함과 그런 온화함이 좋아서 사실 이 모임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생각났던 게 인비언 속담이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떠올라서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글 쓸 때 맨 마지막에 문구 넣죠. 처음에는 막 성장, 성공, 막 우리 으쌰으쌰 해야 돼. 이런 느낌에서 나중에는 꿈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 필사로 우리 꿈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어, 모임을 시작하실 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모임장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모임을 통해서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어요. 원래는 저는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또 엄마로서 저는 또 가족의 딸로서 또 제 친구들의 친구로서 이렇게 뭔가 연결된 관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모임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필사할 때 너무 신나고 사람들이 막 꿈 이야기할 때 막 즐거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임 속에 들어가면 진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막 일하고 가족이랑 있을 때는 막 버럭거리고 화내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뭔가 모임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즐거운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임에 항상 필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이렇게 처음 모였을 때도 필사를 했고, 여기 저희 1주년 모임 때는 같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필사도 하고, 이번 최근에 모였던 모임인데도 또 필사하고, 뭔가 굉장히 그쵸, 저희가 또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가 된 마음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어, 너무 즐거워요, 항상.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모임을 통해서 이룬 성과가 있다면요.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함께하다 보니까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새로운 일에 막 신나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글을 굉장히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왜 이과생 머리이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F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 튀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보면 사실주의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뭔가 책을 못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잘 쓰시는 분들이랑 엮어서 제가 매달 그 필사 잡지를 내고 있거든요. 월간 꿈필이라는 필사 잡지를 이렇게 매달 내고 있고, 또 같이 묻혀서 에세이도 네, 내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다음 지난달부터는 필사 콘서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개념 필사 콘서트라고 해서 같이 필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콘서트도 한번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저희 모임 안에는 독서 모임도 있고, 또 미술, 그림 그리고 캘리하는 그런 모임도 또 생겼고요. 또 제가 모임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일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새로운 모임도 만들게 되면서 이 꿈필 안에서도 계속 새롭게 파생되는 모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좀 주도적으로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들도 생겨서 그 모임 안에서 또 새로운 리더가 생기는 그런, 네, 아름다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모임을 통해서 깨달은 가치는 뭐냐면요. 함께 하니까 즐거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즐거우니까 계속 하고 싶잖아요. 즐거우니까 저절로 꾸준함이 생겼고요. 그 꾸준함 덕분에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내가 원래 작심삼일이고 뭐 하나 한 달 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100일을 했어? 이러면서 저희는 이 자축하는 뭐 이런 행사가 있거든요. 잔치라고 해요. 100일 잔치, 200일 잔치, 막 300일 잔치를 하면서 이 100일이 된 사람이 이렇게 선물을 쏴요. 그러면서 서로를 이렇게 축하해주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저희는 모임을 통해 자기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존중하게 되니까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었는지를 찾아가면서 그 모임 안에서 서로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에게 꿈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 저는 모임장이란 스케치북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어, 모임장이 색깔이 굉장히 강해서 이리 모이세요라고 하면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색깔이 모이게 돼요. 네, 아시죠? 색깔이 모이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검정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의 색깔이 검정색이 되는데, 모임장은 사랑으로서 하얀색 스케치북이 되어서 이 모임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자신만의 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무지개는 자신만의 색깔의 영역을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꿈을 이루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지개를 이루어서, 뭔가 요즘에 세상이 굉장히 각박하잖아요. 저희들 하나하나가 자신이 속한 그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무지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림 기억나시죠? 네, 이 그림 안에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무지개가 되고 싶은, 네,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네, 제가 모임을 이끌어가는 의미이고요. 음, 제가 요즘에 굉장히, 어, 좋아하는 동화가 하나 있어요. 해님과 바람 이야기 아시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해님의 온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해님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따스함을 전하고 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네, 하는 바람으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실제로 말씀을 하시는 건 처음 들었고, 네, 지수님을 여기 응원하는